747년 황제의 명을 받아 1차 서역 원정에 나선 고선지는 파미르고원을 넘어 토번군을 격파하고 소벌류를 평정하는 데 성공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고선지는 포로들을 데리고 수도인 장안에 도착하기 전 먼저 사람을 보내 자신의 승전을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원래는 상관인 부목영찰에게 제일 먼저 보고를 올렸어야만 했는데 이는 부목영찰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죠. 이로 인해 고선지가 하서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만난 부목영찰이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을 처먹을 고구려 놈아! 너의 벼슬을 모두 누구를 통해서 얻었는데 나의 처분도 없이 멋대로 승전 보고서를 올리다니! 고구려 놈아! 너의 죄는 목베어야 하지만 네가 새로이 공훈을 세웠기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반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부목영찰은 고선지가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를 아끼고 중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정에 그를 추천하여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이번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자신에게 먼저 승전을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조정에 먼저 보고를 올렸으니 섭섭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이 들 만한 일이었죠. 아무튼 상관에게 욕설을 들은 고선지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선지의 이번 원정에 참여했던 변명성이라는 자가 은밀히 이러한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여 고선지를 옹호했습니다. 고선지가 공로를 세우고도 죽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 조정을 위하여 쓰여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당현종은 부목영찰의 직위를 빼앗아 고선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고선지는 수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당나라의 서역 통치를 담당하는 안서도호부의 총괄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민족 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인지 예전부터 부목영찰의 부하들 중에 그를 헐뜯고 모함했던 자가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에 고선지는 이제 자신의 부하가 된 그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가하거나 욕을 보이려고 하였죠. 하지만 얼마 뒤 그들을 모두 풀어주면서 나는 원한을 품고 있지 않다 라며 상당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안서도호부는 별다른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당현종의 신임을 얻어 좌금 5위 대장군에 임명되는 등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후 750년이 되자 고선지는 드디어 두 번째 서역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목표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위치한 석국이었습니다. 원래 석국은 당나라의 스스로를 신하로 칭하며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700년대 초부터 중동의 이슬람 제국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당시 석국의 왕은 그들을 막기 위해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때 당나라는 토번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태였기에 결국 석국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석국은 결국 당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슬람 제국에 복종하던 중이었죠. 한편 석국의 왕 거비시는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외로 순순히 항복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선지는 이때 적국의 왕이 별다른 저항 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을 자행하여 막대한 재물을 챙기는 등 탐욕스러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해서 재산을 크게 늘렸지만 베풀기도 좋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면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선지는 의외로 쉽게 석국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고 이때가 당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최절정기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얼마 안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데요. 석국을 평정한 고선지는 이후 석국의 왕 거비시를 붙잡아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런데 당현종은 이때 거비시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리고 이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거비시는 당나라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나라로 끌려가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당나라에 반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선지가 석국을 평정할 당시 석국의 왕자가 몰래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그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고선지가 서국을 약탈한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서역의 여러 국가들의 반당 정서가 절정에 달했죠. 또한 석국의 왕자는 연이어 당시 중동의 새로운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 왕조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아바스 측은 이를 수락하여 지야드 이븐 살리흐라는 장수에게 수많은 군사를 주어 파병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뒤 여기에 서역의 여러 국가들의 군대가 합류하면서 대규모의 반당 연합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한편 아바스 왕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선지는 카를룩이라는 유목부족의 군대와 연합하여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당 제국과 이슬람 제국 간의 최초의 격돌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고선지가 이끄는 군대는 아바스군과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남부의 잠베주에 위치한 타라즈에서 마주쳤는데요. 이후 양측은 5일간 대치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고선지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나라군과 연합한 카를룩군이 갑자기 당나라군을 배신하고 아바스군과 함께 당군을 협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선지는 군사들이 거의 다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 대패를 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종이 제작 기술이 서양에 전파되는 계기가 된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때 아바스군에게 사로잡힌 당나라군 포로들 중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선지는 전세가 완전히 기울자 밤을 틈타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퇴각로의 길이 좁고 당군에 협력한 바란나의 군사들이 앞에서 달아나고 있었기에 길이 사람과 가축들로 가득 차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선지의 휘하장수인 이사업이 말을 몰아 큰 몽뚱이로 사람과 말을 마구 때려 쓰러지게 하면서 길을 열자 비로소 고선지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갔는지 이때 군사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에 별장인 단수실이라는 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적을 피해 먼저 달아나는 것은 무용이고 자기만 살고 부하를 버리는 것은 불인이다. 다행히 뚫고 나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고선지의 부하 이사업이 그에게 달려가 사과한 뒤 뒤쫓아오는 추격병들을 막으며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선지와 그의 남은 군사들은 본국으로 간신히 퇴각했고, 탈라스 전투의 패배로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거의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패배를 당해 당나라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현종은 고선지를 처벌하기보단 그동안 그가 세운 공로를 인정하여 우울임군 대장군에 제수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명예직에 불과했고 결국 고선지의 출세길은 이제 막힌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755년 고선지는 다시 당현종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최후가 될지를.